법원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제는 멧돼지를 어떻게 끌어내냐가 초유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 경호처 내 믿기 힘든 동향이 제보됐습니다. 예상대로 공정과 상식, 헌법 및 법률과 가장 거리가 먼 내란 범죄자 윤석열은 이를 악물고 법원의 체포영장에 저항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이번 체포영장을 신청한 공수처도 강경한 태도로 체포 대상과는 조율하지 않는다며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 기동대가 됐든 경찰 특공대가 됐든 한남동 내란 멧돼지를 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소동이 동반될 것 같은데 역시 문제는 그 멧돼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사실 대통령 경호처만 법과 질서에 따라 체포영장에 응해주면 저 내란 수괴를 체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 내 명령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내란 수괴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현재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선 단순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괴한 망상까지 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걱정까지 드는데 관련해서 경호처 내부발 충격적인 제보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그 조국혁신당에서 내부의 제보, 경호처로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호처 내부가 좀 복잡한 모양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경찰대 2기 박종준 경호처장이 상당히 그립을 세게 주면서 핸들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경호처 내부에 일종의 강경파가 있어서 윤석열이 돌아오면 내가 차기 경호처장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그런 합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다음부터는 지명수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경호처 내부에서 있는 활동하는 경찰들도 윤을 체포할 수 있게 그런 활동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네. 그러니까 윤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정상적인 상식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사람이잖아요. 기괴한 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비범한 각오로 봐야 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저런 망상이 아직도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현 박종준 경호처장 전의 경호처장이 다름 아닌 이번 12.3 내란의 또 다른 수괴 김용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는 드러난 제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개인적 추론입니다만 저들이 내란을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과 김용현이 2년 넘게 올해 9월 초까지 경호처장을 맡았던 것을 보면 군대와 더불어 내란의 또 다른 한 축은 대통령 경호처의 가능성도 상당한데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단순히 경호 인력뿐 아니라 이른바 중화기급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윤석열이 정상적 사고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 구성원들마저 저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공주본 체포조와의 무력 충돌을 통해 소요 사태를 발생시키고 추가 내란을 획책 중인 건 아닌지 걱정도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12.3 내란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진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정말 저런 상태라면 경찰 기동대든 특공대든 과연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부디 지명수배든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든 공조본이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내기를 기원하며 그럼에도 저는 경호처 내부 고위직은 몰라도 말단 직원들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단 직원들에게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시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현실적인 경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를 지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요거는 우리 경호처 공무원들 다 직업 공무원들인데 한번 좀 우리 매블쇼 들으시라고 제가 형량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형량 계산해야 돼. 형량 계산 좀 해봤는데 일단 제가 경호에 관한 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럼 경호가 뭐라고 정의돼 있냐면 이게 경호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경호란 경호 대상자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안전활동이거든요. 체포영장을 갖고 와서 윤석열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물리는 게 위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경호의 대상이 일단 되지 않는다. 법 네. 해석적으로 그렇고요. 만약에 경호처 공무원들이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7년 6개월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호처법에 보면 경호처에 특화돼서 직권남용이 있는데 그게 5년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범인을 숨겨주잖아요. 범인 은닉도피죄가 3년 이하가 돼요. 근데 이것만 다 합쳐도 많지만 맞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란에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가 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으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전 경호처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